안녕하십니까. 사라제이케이 리모트와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 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매주 평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6월 27일 목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 블래스트의 에어드랍이 수요일 오전에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사용자들은 수억 달러 상당의 블라스트 무료 토큰을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몇 분 만에 에어드랍 신청자들이 즉시 이 블라스트 토큰을 매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예상했던 TGE에 대한 실망감도 많이 표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블라스트 가격은 0.02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매도세는 부분적으로는 디파이 업계 전반에서 블라스트에 대한 토큰의 시가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한 일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암호화폐 고래들 사이에서 암호화폐에서 좀 큰 손으로 유명하신 분들 사이에서 블라스트 네트워크의 인기를 감안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토큰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더 특별히 높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러나 저러나 사실 에어드랍이라는 게 사실 free money 공짜 돈을 그냥 뿌려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초기에 프로젝트를 서포트했던 사람들에게 보상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간에 가격 하락, 사람들의 실망감은 피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블라스트 에어드랍 받으셨나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홀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 제 이메일 주소 sara@dailycryptonews.net으로 보내주세요. 나이지리아의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자산 거래자에게 사업체를 재등록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당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어진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이번 발표는 나이지리아의 디지털 자산 거래 규제 계획의 일환이고요. SEC는 이번 신규 등록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즉 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라고 부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디지털 자산 발행, 플랫폼 제공, 서비스, 거래소, 수탁 등등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어도 지금 이제 다시 재등록해라 이런 이야기죠. 나이지리아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왔는데요. 2022년 체인엘러시스에서 발표한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1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으로 돌아가셔서 보시면 정부의 규제 그리고 대규모의 단속 또 우리 바이낸스 사건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로 뛰어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 기억하시나요? 지난 뉴스에서 언급했듯이 로빈후드가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비트스탬프는 이제 거래소 라이센스를 많은 국가에서 이미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빈후드의 유럽 확장, 전 세계로의 확장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저희가 분석을 한번 했었죠. 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가 6월 30일 마감일 이전에 유럽연합의 새로운 암호화폐 자산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테더의 유로테더 EURT 및 기타 스테이블 코인들을 상장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거래소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새로운 토큰을 상장하거나 판매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스탬프는 미카, 유럽의 일종의 디지털 자산 관련 종합적인 규제죠. 가이드라인인데요.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법정 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의 의무를 조금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에게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미카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자산을 반드시 뒷받침하기 위해서 더 엄격한 요건을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 미카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전자화폐 토큰, 소위 E-money,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E-money라고 규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동성 준비금으로 완전히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용어가 좀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가 발행이 되었다. 그러면 1달러가 유동성 준비금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도 테라를 통해서 겪긴 했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동성 준비금,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
그 돈이 1대1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그거를 이제 좀 타이트하게 규제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수많은 디지털 자산 거래 관련 서비스 업체들이 유럽에서는 점점 더 타이트하게 규제에 부합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솔라나에 기반을 둔 매핑 프로젝트 하이브맵퍼 저희가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구글 지도를 따라잡는 것인데요. 하이브맵퍼는 프로젝트의 블랙박스를 사용해서 도로를 매핑하는 기여자들에게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인 허니 토큰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매퍼만이 허니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매핑 데이터 자체를 검증하는 사용자들도 하이브맵퍼의 암호화폐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 지도와 같은 웹2 서비스는 당연히 토큰, 보상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로 이렇게 매퍼 그리고 지도의 정보를 검증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죠. 지난 뉴스에서 전달드렸던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의 최근 보고서에서도 하이브매퍼가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특히 AI 그리고 웹3가 접목하는 그런 프로젝트 중에 좀 유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좀 소개를 드렸던 것들이 하이브매퍼가 네트워크 매핑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여자의 수를 6만 명 이상으로 늘리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긴 했지만 공급 측면에서와 같은 상대적인 수요 증가를 보지는 못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사실 모든 프로젝트들이 또 모든 소프트웨어가 겪는 문제이기도 할 텐데요. 중앙화된 프로젝트들은 공급 부분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요할 사용자만 사실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프로젝트, 탈중앙화된 프로젝트들은 공급 수요를 모두 다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 공급 모든 사람들을 사실 찾아내야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공급은 이제 매퍼는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토큰을 뭐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잘 적용을 했다라고 효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러면 이 하이브매퍼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수요는 얼마나 있냐라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어서 하이브매퍼의 지도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다면 기여자들이 허니 토큰을 받는 것도 사실은 뭐 좋겠지만 결국엔 토큰의 인플레이션만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디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뭐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들은 다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로덕트 마켓 핏이 안 맞는다는 것이 그런 부분이겠죠. 내가 만든 제품이 시장에서 필요한 것이냐, 그래서 팔릴 것이냐, 사용이 될 것이냐 라는 문제를 이제 고민하고 또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또 있겠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프로젝트는요, 런치 브레이크라는 프로젝트인데 이름이 재밌죠. 점심시간이라는 뜻인데 이 런치 브레이크는 소셜파이 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어떤 파이낸스,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와 엮은 그런 프로젝트죠. 저희가 계속해서 몇 번씩 탈중앙화 소셜미디어 앱을 좀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소셜파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소셜미디어 뭐 포스팅하고 뭐 보상을 받고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셜 네트워크 안에 마켓플레이스도 있습니다. 역시 파이낸스가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앱 안에서 메시지에 답장하거나 통화에 참여하는 것 등등에 대한 현상금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받은 편지함에서 거래 가능한 패스를 구매, 뭐 판매, 매매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재미있는 프로젝트입니다. 7월 2일까지 사용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에 5만 토큰을 에어드랍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토큰이 Higher 이라는 토큰 티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HIGHER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초기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에어드랍을 진행하고 별다른 이제 가격 없이 아직까지 뭐 어디에 상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상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재미있는 마케팅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시장 한번 볼까요?
먼저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 40으로 뚝 떨어져서 계속해서 공포 지수에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다. 이 시장에 좀 어려워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감돌고 있고요. 비썸 코리아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오늘 소식을 전하는 한국 시간 오후 2시 정도에 제가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비썸 코리아 차트를 보시면 현재가 기준 1위는 0.85% 내려간 8,624만 5천 원 비트코인이고요. 2위는 연파이낸스 1.51% 올라간 825만 3천 원. 3위는 이더리움 0.29% 올라간 477만 9천 원. 4위는 메이커 7.65% 올라간 360만 4천 원. 5위는 BNB 변함이 따로 없고요. 80만 8,500원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6위는 비트코인 캐시 0.56% 내려간 53만 1천 원. 7위는 솔라나 0.46% 내려간 19만 3,600원. 8위는 아베 3.33% 올라간 13만 3,600원. 9위는 일루비움 0.16% 올라간 9만 4,05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10위는 컴파운드 1.61% 올라간 6만 9,5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마켓으로 한번 넘어가셔서요. 비티그리도 살펴보시면요. 탑 크립토 게이너는 NBX라는 프로젝트의 토큰 티커 BYN 토큰이 249.1% 올라간 0.007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탑 크립토 루저는 올미어스 이코시스템 드디어 루저로 내려갔네요. 이 며칠간 올랐던 게 이제 다시 다 내려가는 모양인데요. 83% 내려간 0.0000992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렌딩 크립토는 비트코인 2위에서 거래 많이 되고 있고요. 3위에는 오존 메타버스의 OZONE 토큰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네요. 오늘 6월 27일 목요일 데일리 크립토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이용하시는 팟캐스트 플랫폼, 유튜브 그리고 뉴스레터 메일리 항상 리뷰,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